뭐라고? 강원도가 도대체 어딘데? 너무 춥고 북한이랑 가까워 위험한 곳 아니야? 여기 영국 런던 도시에서만 살던 주인공이 강원도에 온 사연이 화제입니다. 탄탄한 가정에서 자란 그녀가 강원도에서의 이 경험 때문에 세계 반대편에서 살게 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클레어 밀러예요. 저는 32살이고 영국 런던에서 광고 기획자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잘 몰랐어요. 몰랐다기보다 관심이 없었지요. 그런 제가 한국에 간다는 계획을 알리기 위해 부모님께 전화했던 날을 기억해요. 런던은 밝은 봄날이었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부모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제 아버지인 로버트는 전 공군 장교였고 제 어머니인 소피는 런던 국립병원의 간호사예요. 두 분 모두 제가 가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거기서 어떻게 살 거니?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그 나라가 어떤지 잘 알지도 못하잖니. 어머니도 끼어들었어요. 아시아 국가들은 의료시설이 열악하다고 하던데.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쩌려고? 부모님은 계속해서 질문을 퍼부으셨어요. 한국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친구를 사귈 거니? 그리고 북한이랑 너무 가까워서 위험하지 않니? 저는 침착하게 모든 걱정에 답하려고 했지만 부모님은 듣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말처럼 저도 불안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한국 사람을 만나게 되었냐고요? 모든 것은 바로 런던에서 열린 디자인 컨퍼런스에서 시작되었어요. 그곳에서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꿀 다니엘을 처음 만났어요. 다니엘은 한국의 건축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전통 한국 가옥과 현대적이고 단순한 디자인을 결합한 아이디어로 컨퍼런스에 나왔지요. 그의 발표 도중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전통 한국 가옥과 현대적인 디자인을 결합한다. 세련되게 들리지만 비현실적이지 않을까? 하지만 다니엘이 발표를 마치고 관중을 바라봤을 때 그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보고 호기심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발표가 끝나고 다가갔지요. 발표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프로페셔널한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겨울에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단열과 난방은 어떡하고요? 다니엘은 저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현대적인 바닥 난방 시스템을 사용해요. 생각하시는 것처럼 구식 연료를 사용하지는 않는답니다. 저는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마치 저의 생각을 읽은 것 같았거든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제기한 의문이 부끄러워졌어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처음으로 관심이 생겼지요. 몇 달 후 저는 한국을 방문했어요. 출장 겸 여행 명목으로 떠날 기회가 있어서 그 장소를 한국으로 정했지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제 심장은 두려움과 설렘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아름다운 꽃다발을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환하게 웃는 그를 보았을 때 저는 이미 그에게 마음이 기울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우리는 많은 장소들을 방문했어요.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에 있는 아름다운 옛 한국 가옥들이 있는 전통 찻집에서 차를 마셨어요. 한강공원을 따라 자전거를 타며 부드러운 바람을 느꼈어요. 부산의 해운대 해변의 바다는 따뜻하고 반기는 느낌이었고 영국의 차가운 해변과는 달랐어요. 제주도의 우도에 있는 화산 언덕을 올랐을 때 저는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운 바다와 산의 전경을 보았어요. 이전에 제가 알았던 세계와는 전혀 달랐어요. 인사동의 작은 골목에서 우리는 작은 도의 공방을 발견했어요. 다니엘은 조선 백자에 대해 설명하며 부드러운 점토의 손가락 끝을 누르는 방법을 보여주었어요. 그 순간 그는 어린아이같이 순수해 보였고 저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지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에서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한국인들이 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것은 영어로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 사이의 특별한 종류의 정서적 연결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따뜻한 빛처럼 마음 깊은 곳에서 느꼈어요. 모든 것이 달랐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제 자신의 새로운 부분을 발견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제 고향과 이렇게 다른 이곳에 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요. 다니엘은 자연스럽게 저의 손을 잡았어요. 저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며 그 손을 맞잡았지요. 우리가 서울의 도시 불빛을 내려다보는 벤치에 앉았을 때 다니엘은 저에게 돌아와 물었어요. 지금은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미소 지으며 진실을 말했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다니엘과 저는 한국에서 마법 같은 일주일을 보냈어요. 제가 런던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때 저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영국으로 돌아와서는 하루에 서너 번씩 영상통화를 했어요.
시차가 있었지만 저희는 계속 연락할 방법을 찾았어요. 때로는 제가 그에게 잘 자라고 말하기 위해 일찍 일어나기도 했고, 그가 저에게 좋은 아침이라고 말하기 위해 늦게까지 깨어 있기도 했어요. 한국 여행 후 3개월 뒤, 다니엘은 런던에 방문하는 깜짝 선물로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그는 비즈니스 미팅이 있다고 했지만 저는 그가 저를 보러 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런던에서의 마지막 날, 그는 파리로 가는 주말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파리에 가본 적이 있었지만 제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는 사람과 함께 가본 적은 없었어요. 저희는 벚꽃이 피어있는 센 강을 따라 걸었어요. 다리 위에서 아래로 지나가는 배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다니엘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클레어, 그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한쪽 무릎을 꿇고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어요. 안에는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작은 다이아몬드가 있는 아름다운 반지가 있었어요. 결혼해 줄래요? 그가 물었어요. 제 심장이 거의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뻔했어요. 저는 너무 행복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만약 제가 예라고 말하면 그것을 둘 중에 한 명이 고국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하지만 다니엘의 눈을 바라봤을 때 저는 제 대답을 알았어요. 네, 저는 눈물이 고이면서 말했어요. 네, 결혼하고 싶어요. 저희는 한꺼번에 서로를 껴안고 웃고 울었어요. 하지만 제 부모님을 생각하니 또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런던으로 돌아온 후 저는 부모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다니엘이 저에게 가르쳐준 한국 음식을 만들었어요. 밥 위에 다양한 색깔의 야채가 올라간 비빔밥과 한국에서 가져온 김치요. 엄마, 아빠, 저는 식사 후에 다니엘의 손을 꽉 잡고 말했어요.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저희 결혼하고 싶어요. 부모님은 처음에 미소 지었지만 저는 한국으로 이사할 거예요. 라고 제가 덧붙이자 얼굴이 굳어지셨어요. 엄마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아빠의 얼굴은 붉어졌어요. 여기 모든 것을 버리고 거의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간다고? 다니엘을 알잖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가봤잖아요. 정말 아름다워요. 엄마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클레어, 그곳은 너무 멀어. 내 직업은 어떻게 할 거니? 우리는? 크리스마스와 생일은? 저는 핸드폰으로 한국 사진들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다니엘의 마을을 보여주기 위해 구글 스트리트 뷰를 열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어요. 부모님은 이전에는 항상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다니엘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기꺼이 잘못되길 바랄게요. 다음 몇 주는 힘들었어요. 저는 광고회사 일을 그만두고 대부분의 가구를 팔고 제 인생을 세계의 큰 여행 가방에 담았어요. 이 기간 동안 부모님은 거의 저에게 말을 걸지 않으셨어요. 친구들은 저를 위한 송별회를 열어줬지만 행복하다기보다 슬픈 느낌이었어요. 제 비행기가 출발하는 날 부모님이 저를 공항까지 태워다 주셨어요. 운전하는 동안 저희는 침묵 속에 있었어요. 출발 게이트에서 저는 돌아서서 작별 인사를 했어요. 우리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아빠가 감정으로 거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너는 우리 딸이고 우리는 너를 사랑한다. 엄마는 저에게 작은 봉투를 건네셨어요. 비상시를 위해 그녀는 간단히 말했어요. 저는 나중에 비행기에서 그것을 열었는데 돈 그리고 필요할 때 언제든 집으로 돌아오렴. 이라고 적힌 작은 메모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마침내 눈물이 나왔어요. 비행기가 제 새로운 삶을 향해 이륙하면서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14시간 후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다니엘이 그의 작은 차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서울이 아닌 그의 고향인 강원도 깊은 산속에 있는 정선이라는 마을로 데려가기 위해서요. 운전은 거의 4시간이 걸렸어요.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밤이 되었고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도착했어요. 다니엘이 전통적인 곡선 지붕을 가진 작은 집 앞에 차를 세우며 말했어요. 차에서 내려 위를 올려다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밤하늘은 제가 평생 본 것보다 더 많은 별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런던에서는 빛 공해가 대부분의 별을 가리지만 여기서는 어두운 하늘을 배경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아름다워요. 저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제 숨이 하얀 구름을 만들며 속삭였어요. 다니엘은 미소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집에 온 것을 환영해요, 클레어.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어요. 온돌이라고 불리는 바닥 난방 시스템이 있어서 밖의 영하의 온도에도 불구하고 집 전체가 아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시차에 적응하지 못한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다니엘은 아직 자고 있어서 저는 차를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저는 부엌에 연탄 난로에 불을 붙이는 방법을 알 수 없었어요. 제가 그것과 씨름하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친절하고 주름진 얼굴을 한 노부인이 계셨어요. 그녀는 손에 김이 나는 냄비를 들고 저에게 미소 지었어요. 그녀는 제가 냄비를 받아들이도록 손짓했고 제가 그렇게 했을 때 그녀는 마시는 신용을 했어요. 안에는 생강 조각이 떠있는 달콤한 향기가 나는 차가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영어로 말한 다음 다니엘이 가르쳐준 한국어 단어를 기억했어요. 그녀는 제 팔을 토닥이고 옆집을 가리키며 그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저는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며 그 열기가 제 몸 전체로 퍼지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막 차를 다 마시고 있을 때 또 다른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맵지만 맛있는 냄새가 나는 냄비를 들고 있는 또 다른 나이든 여성이었어요. 그녀도 역시 미소 지으며 제가 냄비를 받아들이도록 손짓했어요. 안에는 김치, 두부, 야채가 들어간 찌개가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김치찌개요. 제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두 명의 이웃이 제가 새로 왔다는 이유만으로 저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어요. 런던에서는 5년 동안 같은 아파트에 살았지만 이웃들의 이름도 거의 몰랐어요. 맛있는 찌개를 먹으며 눈 덮인 산을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곳은 낯설고 새로울 수 있지만 또한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따뜻하게 환영받는 곳이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부모님이 몹시 그리웠어요. 매일 아침 저는 창문 밖에서 지저귀는 새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공기는 소나무와 깨끗한 눈 같은 신선한 향기가 났어요. 제 가장 큰 도전은 언어였어요. 한국어는 영어와 전혀 달라서 처음에는 모든 대화가 퍼즐 조각이 빠진 퍼즐을 풀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다니엘은 매일 기본 문구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핸드폰 언어 앱으로 연습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를 정확히 내려고 노력하며 반복했어요. 제가 도착한 지 약 한 달 후 어느 날 아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것은 김할머니였어요. 제가 도착한 첫날의 생강차를 가져다 주셨던 할머니요. 그녀는 제가 따라오도록 흥분해서 손짓했어요. 저는 코트를 집어들고 눈을 헤치며 마을 중앙에 있는 큰 건물로 그녀를 따라갔어요. 안에는 약 20명의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크고 납작한 말린 물고기를 나무 선반에 걸고 있었어요. 황태, 다니엘이 거기서 저를 발견했을 때 설명했어요. 말린 명태예요. 이 지역에서 유명해요. 그들은 황태 덕장을 위해 물고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손짓해 불렀어요. 나이든 남자가 저에게 물고기 한 마리를 건네주고 선반에 올바르게 거는 방법을 보여주었어요. 제 손가락은 서툴고 차가웠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마침내 하나를 제대로 했을 때 모두가 박수를 쳤고 저는 뿌듯함으로 얼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희는 몇 시간 동안 일했고 제 팔은 아팠지만 행복했어요. 정오에 누군가가 신문에 쌓인 따뜻한 고구마를 가져왔어요. 사람들은 원을 그리고 앉아 차가운 공기 속에서 오렌지색 속살에서 보라색 껍질을 벗겨냈지요. 달콤한 증기가 올라왔어요.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 변화하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아직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친절함은 이해했어요. 그날 저녁 저희가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갈 때 다니엘은 제 손가락을 부드럽게 꼭 잡았어요. 마을 어른들이 오늘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가 말했어요. 제 심장이 뛰었어요.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일이 많이 서툴렀나요? 다니엘은 웃었어요. 아니요. 그들은 당신이 정이 많다고 했어요. 그것은 그들이 당신이 따뜻하고 배려심 있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큰 칭찬이에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행복의 빛을 느꼈어요. 주가 지날수록 저는 지역사회의 일부가 되는 더 많은 방법을 찾았어요. 저는 작은 마을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 오후에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어요. 그들의 호기심 많은 얼굴과 끝없는 질문들로 저를 웃게 만들었어요. 집에서는 한국 요리를 연습했어요. 한 번은 처음으로 김치찌개를 만들어 보았는데 완전히 실패했었죠. 짜고 텁텁한 맛만 났어요. 하지만 김할머니는 제가 제대로 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반복해서 알려주셨어요. 제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 김치찌개를 만들었을 때 저는 그녀를 초대해서 맛을 보게 했어요. 맛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정선의 겨울은 제가 경험한 그 어떤 것보다 추웠지만 저는 그 안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았어요. 눈으로 덮인 산들은 마치 수정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어요. 밤에는 별들이 손에 닿을 만큼 가까워 보였어요.
하지만 이 모든 아름다움과 친절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부모님이 몹시 그리웠어요. 부모님과의 통화는 어색하고 짧았어요. 부모님은 날씨와 제 건강에 대해 물으셨지만 제 새로운 삶이나 제가 언제 집에 올지에 대해서는 결코 묻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전화를 끊고 나니 무척 슬퍼졌어요. 저는 다니엘에게 말했어요. 나는 여기가 정말 좋아, 정말로. 하지만 우리 부모님도 사랑해, 부모님이 보고 싶어. 다니엘은 제 옆에 앉아 제 어깨에 팔을 둘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노력해보자. 부모님이 우리와 한국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내 말은 안 들으실 텐데. 한국에서 하는 우리 결혼식에 부모님을 초대하면 어떨까? 저희는 벚꽃이 피는 봄에 간단한 식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오실까? 저는 희망하기를 두려워하며 물었어요. 초대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다니엘이 말했어요. 부모님잖아. 너를 위해서라면 오실 거야. 그날 밤 저는 부모님에게 긴 이메일을 썼어요.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해, 황태 축제에 대해,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과 배우고 있는 요리에 대해 말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산의 아름다움과 사람들의 친절함에 대해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 결혼식에 와달라고 간청했어요. 저는 여전히 당신들의 클레어예요. 저는 썼어요. 3일 동안 답장이 없었어요. 넷째 날, 김할머니가 빨래를 말리는 것을 도와드리고 있을 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너희 아버지랑 상의하다가 이야기가 좀 길어졌네. 그녀가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들렸어요. 결혼식에 갈게. 정말요? 저는 속삭였어요. 진짜 오실 거예요? 그래, 어머니가 말했어요. 내 딸의 마음을 훔친 곳을 보고 싶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김할머니를 안고 어린아이처럼 위아래로 뛰었어요. 그날 밤 다니엘과 저는 부모님을 맞이할 계획을 세우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부모님이 여기를 좋아하실까? 저는 다니엘에게 물었어요. 응, 당신이 여기를 왜 좋아하는지 이해하시게 될 거야. 그가 저를 가까이 안으며 말했어요. 부모님이 도착하기로 예정된 날 저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저는 집을 3번이나 청소하고 방에 꽃을 꽂고 전통 한국 간식과 차가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했어요. 괜찮을 거야. 다니엘이 제가 5번째로 찻잔을 재배열하는 것을 보고 저를 안심시켰어요. 진짜 한국을 볼 수 있게 해드리자. 당신이 사랑에 빠진 한국을 말야. 저희는 부모님을 마중하기 위해 인천공항까지 차를 몰았어요. 마침내 국제선 도착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긴장되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나오셨어요. 아버지는 피곤해 보였지만 긴장을 풀지 않았고 긴 비행 후에도 군인다운 자세가 여전히 눈에 띄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발견할 때까지 불안하게 이리저리 둘러보고 계셨고요. 그런 다음 어머니가 앞으로 달려와 저를 꽉 안아주었는데 영국에 있는 우리 집 냄새가 났어요. 저의 눈에는 눈물이 눈에 고였어요. 아버지는 다니엘과 형식적으로 악수를 나눈 후 저에게 딱딱한 포옹을 해주셨어요. 정선으로 돌아가는 길은 비행과 날씨에 관한 어색한 대화로 가득 찼어요. 저는 저희가 지나가는 장소들의 랜드마크에 대해 알려드렸어요. 산에 가까워질수록 풍경은 극적으로 바뀌었어요. 태양은 산봉우리 뒤로 지고 있었고 눈 덮인 풍경을 황금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였어요. 정말 아름답구나, 어머니가 인정했어요. 어린아이처럼 차 창문에 얼굴을 눌러대며. 이렇게 풍광이 아름다울 줄은 몰랐는데. 아침에 보면 더 놀라실 거예요. 저는 작은 희망의 불꽃을 느끼며 말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집에 불이 켜져 있고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왜 집에 불이 켜져 있지? 저는 다니엘에게 물었어요. 그는 신비롭게 미소 지었어요. 그냥 기다려봐.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저희 작은 집 안에 있는 것 같았어요. 김할머니는 부엌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 무언가를 만들고 계셨어요. 박 할아버지는 테이블 의자를 정리하고 계셨고요. 그들은 환영 잔치를 준비했던 거였어요. 테이블은 요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황태국, 콩이 들어간 밥, 온갖 색깔의 양념 야채, 김할머니의 김치, 달콤 짭짤한 불고기, 고소한 떡까지요. 부모님은 웃으며 맞이하는 낯선 사람들에 압도되어 문간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우리 마을 이웃들이에요. 부모님을 환영하고 만나게 되어 영광이라고 해요. 한국 음식을 즐기셨으면 좋겠다고 해요. 천천히 부모님의 딱딱한 자세가 풀렸어요. 어머니는 김할머니에게서 차 한 잔을 받았고 아버지는 박 할아버지 옆 의자에 앉으셨어요. 아무도 언어 장벽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젓가락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주었고
아버지가 실수로 김치 한 조각을 셔츠에 떨어뜨렸을 때 모두가 웃었어요. 그날 밤 저희 모두가 함께 식사하는 동안 저는 제 두세 개가 충돌하면서도 섞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어머니는 황태국을 맛보고 섬세하고 복합적이다라고 말했어요. 아버지는 박 할아버지에게서 소주 한 잔을 받았고 두 남자는 서로 존경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식사 후 마을 아이들은 특별히 부모님을 위해 연습한 전통 한국 노래를 공연했어요. 그런 다음 놀랍게도 아버지가 일어나서 깊은 바리톤으로 오래된 영국 민요를 불렀어요. 아무도 가사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모두가 열정적으로 박수를 쳤어요. 손님들이 마침내 떠나고 나서 부모님은 생각에 잠겨 저희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이제 이해할 것 같아 어머니가 마침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 사람들은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너도 그들을 사랑하고 있어. 아버지가 몇 달 만에 본 부드러운 눈빛으로 덧붙였어요. 맞아요. 저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저는 부모님도 사랑하고 그리워해요. 매일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다음 며칠 동안 부모님은 마을 생활을 직접 경험했어요. 황태 말리는 것을 도왔고 화려한 노점과 맛있는 길거리 음식이 있는 장을 구경했으며 김할머니가 한국 음식을 요리하는 것을 직접 보고 체험해보기도 했어요. 결혼식 날은 완벽한 봄날의 날씨였어요. 벚꽃이 분홍 눈처럼 공중에 떠다녔어요. 마을 전체가 꽃과 전통종이 장식으로 커뮤니티 센터를 장식하는 것을 도왔어요. 저는 깊은 빨간색과 금색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한복을 입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통로를 통해 인도했을 때 그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아름답구나. 그가 속삭였어요. 그리고 행복해 보여. 그게 우리가 너에게 원했던 전부야. 다니엘은 앞에서 자신의 전통 의상을 입고 멋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희가 서약을 할 때 저희는 영어와 한국어로 모두 말했어요. 아버지와 박 할아버지는 함께 앉아 막걸리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부모님이 런던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저희는 현관에 앉아 별을 바라봤어요. 가끔 런던에 올 거지? 어머니가 물었어요. 물론이죠. 저는 약속했어요. 엄마, 아빠도 다시 한국에 오실 거지요? 난 가을 수학축제 때 다시 오고 싶어. 박 씨가 막걸리 만드는 법을 보여주기로 약속했거든. 아버지가 말했어요. 저희가 그들을 공항으로 데려다 줄 때 작별 인사는 지난번과 달랐어요. 우리 딸을 잘 돌봐주게. 아버지가 다니엘의 손을 단단히 잡으며 말했어요. 그럼요. 다니엘이 약속했어요. 어머니는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너는 여기에 또 하나의 아름다운 집을 만들었구나. 그들이 출발 게이트를 통과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다니엘은 저를 안아주었어요. 행복해? 그가 물었어요. 저는 눈물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도와 기쁨과 희망의 눈물이요. 그날 밤 산속 저희 작은 집으로 돌아와서 한때 너무 낯설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집처럼 느껴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저희를 따뜻하게 해주는 온돌 바닥 난방, 달빛을 걸러주는 창호지 창문, 한국 가족 사진 옆에 이제 막 전시된 런던 가족의 사진들이요. 저는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어요. 런던에서 정성까지의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제 마음이 겪은 여정이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찾기 위해 세계 반대편까지 여행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제 손을 잡았고 저희는 함께 저희 것이 된 산들 위에 달빛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언어의 장벽이 있었고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저는 마음이 편안했어요. 저에게는 다니엘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저희 마을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부모님의 축복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했더라도 당신의 마음을 따르는 데서 오는 용기가 있었어요. 마음의 소리를 따르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공을 내가 되도록 하는 법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